자, 지금부터 상충곡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울타리박기라고 하는 현대시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상충곡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가지고요. 요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생각할 거는 상충곡은 요게 첫 번째 가사라고 하는 작품이라 가지고 가사의 갈래적 특성, 갈래 특성을 먼저 공부하는 시간을 꼭 좀 가져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충곡에 대한 해석, 두 번째 상충곡 자체에 대한 해석 신경 써주고, 그리고 나머지 특징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밖에는 그 현대시니까 내용 파악 외에 몇 가지 포인트들만 딱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울타리 밖에가 상충곡하고 같이 묶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좀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정리된 것들을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자, 상충곡은요, 일단 갈래 특징은 좀 뒤에서 좀 정리를 할 거고 내용 파악에다 먼저 초점을 맞출게. 자, 일단 먼저 신경 써줘야 될 것은 상충곡은 제목에서 알다시피 이 봄을 소재로 해서 봄의 자연 속에서의 삶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얘기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간 이동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가 돼. 그래서 그 공간 이동에 따라서 내용들을 표시를 해가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자연과 속세를 대조해서 이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또 포인트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홍진의 묻힌분내 인해생의 어떠한고, 그래서 홍진, 자, 요거는 붉은 먼지, 붉을 홍자에다 진짜야. 그래서 보통 요 진짜가 들어가면 속세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풍진세상을 그 무슨 노래에 나와 있죠. 풍진세상을 등졌으니, 즉 이 세상을 등졌다, 즉 저승으로 갔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래서 홍진, 그래서 요거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진세, 미진, 인세.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진짜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 진세는 먼지 낀 세상, 미진은 가장 무서운 먼지입니다. 선생님 중3 때 수학 선생님이었어. 진짜 무서웠어. 그거 아니고요. 자, 여기 미는 미세먼지, 예, 무섭죠. 그 다음에 인세, 인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한 거, 그러면은 속세에 사는 사람들아, 내 삶이 어떠해 보이느냐. 옛사람 풍류를 해서, 요게 지금 풍류라고 하는 것은 그 운치가 높은 취미, 그러는데 보통 자연 속에서 시를 즐기고 노래를 즐기고 뭐 요런 것들을 풍류를 즐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술 같은 거 추가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을 즐기며 사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풍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그 풍류에 다다를까 다다르지 못할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다를 만하다, 여기는 다다르지 못한다가 아니라 다다를 만하다. 여기 이제 해석 조심하세요. 다다를 만하다 이런 거여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 세상에 남자가 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 자, 매산자에다 숲을 림이니까 자연 속에서 지내면서 그 지자야, 그 지락을, 그 즐거움을 말하겠느냐, 그 즐거움을 말하지 못한다, 즐거움을 모른다 해서, 자, 요게 지금 요렇게 서로 대조가 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를 보면 자연 속에서 살면서 그것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 자부심을, 자연 속에서 사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간목 벽계수 앞에 두고, 수간목, 자, 네모치고, 자, 요게 공간 1이야. 자, 수간목 벽계수를 벽계수 앞에 두고, 그래서 요거는 초가집을 말합니다. 초가집. 그 초가집, 그리고 벽계수 물이죠. 그러니까 초가집 요렇게 있으면 그 앞에 물이 흐른다 이런 겁니다. 앞에 두고 송죽 우루리에 풍월주인 되었어라. 송죽, 소나무나 대나무가 이렇게 울타리를 친 곳에 내가 풍월주인 되었어라. 자연을 즐기는 그런 주인이 되었어라. 해서 풍월주인, 화자 자신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말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사,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본사,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가 됩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해서 여기는 새봄, 여기다가 1에서 3. 자, 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소재들이 뒤에 나열이 됩니다. 일단 도화 행한한 서강리에 피어있고, 도화, 복숭아꽃, 살구꽃, 아이고 노래가 안된다 야. 자, 여기 복숭아, 살구꽃 해가지고 도화 행하, 요거는 꽃은 봄에 피지.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소재. 석양리에 피어있고, 저녁 무렵에 피어있고, 녹양방초, 버들나무, 그 다음에 풀 해가지고 요게 2번은 새우, 가느다랑 비, 가는 비 해가지고 가랑비 해서 3번 해서 1번, 2번, 3번이 전부 모임을, 요렇게 봄임을 알려주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칼로 재단했다니까 칼로 조각한 것 같은 이 풍경이고, 붓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풍경이다. 그래서 여기 감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경치가 그만큼 그림 같다,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다 해서 예찬적 태도, 칭찬하는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와 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자, 헌사롭다 단어 뜻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잘 나옵니다. 야단스럽다. 조와 신공, 그 조화로움이 조물주, 옛날에 우리는 이제 자연을 만든 사람을,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을 조물주라고 했었어. 그래서 그 조물주의 솜씨가 아주 야단스럽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숲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가 중요해. 자, 여기서 이 새는요,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서 아양을 떤다, 상당히 까분다, 즐거워한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긴 화자가 이 흥겨움을 저 새가 흥겨워한다, 요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감정이입, 요게 중요합니다. 다른 시에서 여기다 밑줄 긋고 감정이입의 다른 소재를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 자,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 일체언이 자기하고 이 사물이 하나가 되었으니 그 흥겨움이 다르겠느냐 해서, 요 물아일체의 경지는 뒤쪽으로 가면, 여기 지금 보이네요. 요 부분,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가 이 물아일체의 경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물아일체라고 하는 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맑은 향기는 술잔에 물들어 있고, 그 다음에 꽃의 그 붉은색은 옷에 물들어 있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그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런 것들을 드러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인문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살인문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정자가 두 번째 공간 소요 음영하여 천천히 걸으면서 읊조리면서 시를 읊조리면서 산의 해가 하루가 적적한데 조용한데 그렇게 한중진님이 그 여유롭게 지내는 한가한 그 참맛을 알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로다. 나밖에 이 자연 속에서 지내는 자연인으로서의 이 맛을 나밖에 몰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봐 이웃들아. 자, 주변의 이웃을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 이거 오답으로 정말 잘 나와. 대화 나누는 거 아닙니다. 이웃이 옆에 없는 거야. 그냥 툭 던지는 말이야. 얘들아 막 이러고 진짜 있어서 부르는 거 아닙니다. 산수 구경 가자쓰랴. 자연을 구경하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단어 뜻 잘 나와. 답청, 풀밟기. 자, 여기는 답청이 풀밟기, 욕기는 목욕. 그 다음에 아침에 채산, 나무를 캐고 나조이 조심하세요. 이게 소리만 갖고 낮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낮이 아니라 저녁이야. 저녁에 조수하세, 낚시질하자. 갓 개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쳐놓고, 잘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쳐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숫자를 세어가면서 먹으리라 해서 됐고요. 그 다음 화풍이 건듭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온화한 기운이 건뜻 불어서 그 다음에 그 푸른 물을 건너오니 자 요렇대요. 자 그래서 경치에 도취된 것 무라일체의 경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술동이가 비었거든 준중이 비었거든 나한테 말하세요. 아뢰어라. 소동 아이들어 어린 아이들어 주가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 천천히 걸어서 완배 아니야 완보야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해서 여기가 공간 3 혼자 앉아 명사조한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하러다. 자, 맑은 물을 보니까 거기에 복숭아 꽃잎이 같이 흘러내려온다. 그 도화를 보고서 무릉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무릉도원. 도교에서 얘기하는 신선이 살고 있는 경치 좋은 곳을 무릉도원이라고 해. 이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물에 떠오는 이 복숭아 꽃잎을 보면서 진짜로 본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면서 자기는 여기가 무릉도원 같다. 가깝도다. 여기가 거기 같아. 이렇게 자기가 있는 곳을 그 무릉도원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좀 보면 되냐면 이게 지금 무릉도원 같아서 이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것 요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송간세로에 두겨나 붙여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해서 여기가 공간 네 번째입니다. 자, 높은 곳에 올라가니 봉우리에 올라가니 천촌 만나기 곳곳이 펼쳐져 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하 1일은 금수를 지편난다. 엊그제 검은들이 봄볕도 유효하시야. 해서 엊그제 검은들이 봄볕도 유효하다. 공명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해서 자 공명 부기 해서 요게 지금 벼슬이고요. 이게
부유함이야, 부유함. 그리고 귀족, 귀한 것. 자, 근데 공명과 부귀가 나를 꺼린다. 그럼 이거는 의인법, 사람처럼 해서 나를 꺼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어올고, 자, 이걸 나를 꺼리니, 그 다음에 근데 실은 뭐야? 내가 벼슬도 싫고 부유함도 싫다 얘기하는 거라, 이거를 그 주객전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건데 자연이 나를 싫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걸 주객전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숙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일사올고, 자연이 내 친구다. 그래서 여기 대조되는 겁니다. 역시 단편우왕. 그래서 이게 누추한 거리, 한 그릇 밥 해가지고 그 청빈한 생활, 그 이런 걸 얘기하고요. 흐트내음, 잘못된 생각을 아니하네. 아무타 백년하늘이 이만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의 삶과 무라일체, 이런 거 드러내고 있고, 그러면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가사 작품은, 자, 가사 갈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요거는 이제 고려 시대 때 경기체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조선시대에 와서, 자, 조선시대에 발생했고, 조선시대에 불렸고, 그 다음에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춘곡이 최초 작품이야. 그리고 자, 특징으로서 운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형태다. 자, 지금 보면 이거는 사음보로 돼 있고, 그리고 세 글자, 네 글자, 3, 4조 내지는 4, 4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쭉 길 형태로 안 하고, 자, 그리고 조선 초에 발생했고요. 최초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운문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 사음보, 3, 4조, 4, 4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를 보면은요, 자, 본문들을 보면 전부 다 이게 쭉 이어서 안 써놓고, 교과서는 이제 이어서 아마 돼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연하 일인한 금수를 지편한다. 연하 일인한 금수를 지편한다. 엊그제 검은들이 봄볕도 유의할수야. 그 다음에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리니, 이렇게 사음보에 그 다음에 3, 4조 내지는 4, 4조에서 글자 수들이 이렇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이쪽에 있는 시조하고 형태들이 되게 비슷해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이런 식으로. 다만 맨 마지막 부분이 3, 5, 4, 3 여기가 3, 5, 4, 3을 지키고 있다라는 게 시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유를 만들고 있어서 이게 운문의 특성을 갖고 있고, 전체적인 길이라든가 내용은 산문하고 지금 관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운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해가지고요. 자, 요거는 조선 전기 가사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이고,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의 삶을 주로 얘기해. 그 다음에 끝에가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3543으로 끝나서 전격가사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시조하고 가사하고의 연관관계, 요게 문제로 잘 나오니까 요걸 좀 체크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이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끝에 마무리 부분이 같다. 다만 가사가 시조보단 길어졌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은요, 주제가 유사한 혹은 표현이 유사한 작품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자, 여기도 지금 보면 초가집에서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자하고 자연으로 대표되는 달, 청풍, 강산, 이런 게 서로 어울려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 친화적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마찬가지 두 번째도 보면 강이라고 하는 데서, 강에서 뭐 하고 있냐면 낚시를 하는데 그 욕심 없는 삶,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자, 빈배를 저어온다. 내가 낚시를 하는데 빈배만, 욕심 없는 삶을 이건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도와 갖고 무릉을 떠올렸던 것처럼, 무릉도원 요걸 떠올렸던 것처럼, 자, 산과 물에서 내가 어느 산에 있는 물에 가서 이제 가 보니까 거기에 그 물에 복숭아꽃이 흘러내려오고 있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물이 얼마나 맑은지 산의 그림자조차도 잠겨 있더라. 그래서 그 경치를 보고 나는 여기가 무릉도원 같다. 앞에 무릉도원 얘기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표현이 유사합니다. 자, 요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작품은, 자, 집방석 필요 없고 나는 낙엽이면 된다. 낙엽에서 지내고 어제 진 달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탁추 산채 혹은 박추 산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막걸리에다가 나물 먹으면서 지낸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아까도 이제 술 먹는 거, 나물 먹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소박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 친화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부심 부분으로 봤을 때 자부심이 드러나고 속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드러낸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요게 지금 중요해. 그래서 어부단가는 요 인세라고 하는 게 역시 속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걸 다 잊어먹었다. 어부의 삶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난 이걸 잊어먹었어. 그래서 날 가는 줄을 모르겠어.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천심녹수, 푸른 물과 만첩청산, 푸른 산 속에서 내가 지내고 있는데, 십장 홍진, 여기도 붉은 홍자에서 홍진이 나오지. 그것을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다. 자연 속에서 달이 밝거든 더욱 욕심이 없다. 더욱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연 속에서의 삶, 그 다음에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윤손도의 만흥이란 작품인데요. 여기도 보면 산수, 자연이고요. 띠집, 이게 이제 초가집 같은 거야. 초가에서 자연 속에서 지내고 초가집 나오고, 자, 그것을 모르는 남. 앞에서도 자연 속에서 지내는데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정말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마찬가지야. 남들이 내가 이렇게 지내는 걸 비웃지만은 이것을 내 분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연 속의 삶이 내 분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도 보리밥 먹고 있고 풋나물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부러워하지 않을 거야. 연하문 일이야 부러워할 줄 있으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잔들고 온 잔자 먼 산, 내가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해도 반가움이 이러하겠느냐. 자, 님이 있는데 님보다도 산이 더 반갑다고 얘기하는 글이야. 이거를 님을 그리워하는 시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산이 반갑다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말을 안 해도 내가 좋아한다 이런 식입니다. 님이 반가운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보면 누가 삼공, 이게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에서 이거 벼슬을 말합니다. 영의정, 자의정 뭐 등등등 얘기해서 그거보다 자연 속에서의 삶이 낫다고 하더니 만승, 요거는 만 개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누굴 얘기하냐면 황제를 얘기합니다. 황제의 삶이 이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만 하겠냐. 지금 생각해보면 소부 허유라는 사람이 야같다. 약도더라. 야같도다. 아마도 임천 한흥이 비길 곳이 없어라. 자연 속에서 지내는 그 흥을 비교할 데가 없다 해서 이것도
저 벼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드러내면서 자연 속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앞에 거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움을 표현한 시로 착각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니까 그걸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자, 이 부분은 청산하고 유수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만고상청이라는 걸 자연 속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통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살겠다가 아니라 청산과 유수가 항상 푸르고 항상 그치지 않는 것, 즉 변함이 없는 존재인데 나 역시도 이 변함 없이 지내겠다. 근데 뭐가 변함 없이 지내는 거냐면 공부에 대한 마음,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마음이 변치 않겠다. 그래서 주제가 이걸 학문의 정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나는 변치 않겠다. 이걸 얘기하는 그런 작품으로 이거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시조 연관되는 거, 요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울타리 밖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게 좀 중요하냐면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면 되기는 하겠는데요. 요 부분 그렇게라고 하는 거, 요거하고 여기 천연이라고 하는 것, 전체 길이가 긴데 여기서 갑자기 딱 한 줄로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상을 집약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천연이 이게 이제 순수하다, 이렇게 천연한 모습, 순수한 모습. 그래서 주제를 강조한다라는 거 좀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은 뭐뭐 가치. 그래서 요 가치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소년과 소녀 가치, 이런 것들이 낯이 설다 같이 생긴 소년과 그 다음에 고양이 소년과 같이 함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비유된 걸로 봐. 들기를 소년과 소녀에 비유한 것. 그래서 그것이 낯설어도 사랑스럽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함께란 뜻이어서 소녀와 소녀, 그거와 함께, 그 다음에 들길도 같이 낯이 설고 사랑스럽다 해서 낯이 설다를 위에 거를 소녀도 낯설고 소년도 낯설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해서 들길, 그런 것과 같이 낯선 것,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년 소녀와 함께 해서 들길만 수석한다. 그래서 요때는 요거는 함께란 범위이 되면 낯이 설어도가 들길만 이렇게 꾸며주는, 요렇게 해석하는 게 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이 들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요게 전체 낯설고 사랑스러운 그런 공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천연이라는 거, 요거 좀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뭐하듯 그래서 대꾸법 같은 거 쓰였어. 열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은 마을. 그래서 안과 밖이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자연과의 조화라고 보는 겁니다. 과의 조화. 해서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 천연 마을에 더 오래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과 조화가 된 것. 그래서 이 부분이 상충곡하고 주제가
지금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그 조화로운 모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가 된 이런 작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로 전체적인 거 정리해 주시고요. 상충곡 많이 어렵기는 한데 사실 요번에 6단원 자체가 쉬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가시리도 그렇고 청산별곡도 그렇고 다 어려우니까 청산이 아니라 그 가시리, 진달래꽃 등등 전부 어려우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